네, 오늘 15번째 시간이고 오늘 챕터 6를 끝내고 7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특별히 어나운스먼트는 뭐 없고 섹션 6의 6은 제목이 Conditional Distributions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과는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결과는 다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도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대학원생들이랑 뭘 하다가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잘 보려고 봅시다 한번. 자, 기억해야 될 리절트는 뭐죠? 가장 중요한 리절트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었죠? two random variables였죠. 그렇죠? two random variables. 그래서 특별히 continuous random variables를 봅시다. 그래서 x와 y가 주어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돼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joint density가 어떻게 나타나지죠? 컨디셔널 덴서티라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XY 페어에 대해서. 자, 그래서 모양만 보면 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죠. 어떻게 유사해요? probability of two events. 예를 들어서 two events의 intersection의 probability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체인 룰이 있었죠. 그래서 체인 룰에 따르면 먼저 A에 대한 unconditional probability와 B에 대한 conditional probability를 쓸 수 있고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B에 대한 unconditional probability와 A에 대한 conditional probability로 나타났어요. 이거를 학부생들한테 물어보면 이식과 이식의 차이점을 몰라요. 예, 대부분이. 그래서 입학시험에 이걸 물어보면 100에 101명이 틀려요. 어떤 때 옆에 앉으신 우리 교수님도. 알겠어요? 이건 이벤트예요. 이벤트. 여기서 A, B는. 알겠어요? 위에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정의한 건 뭐가 있죠? 여기서 이게 결과인데 지금 정의해 놓은 건 뭐예요? 여기서 다 정의됐나요? 아니라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정의한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걸 정의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노테이션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막 화가 났어요. 학부 때부터 막 화가 났어요. 대학원에 갔어요. 퍼듀 대학. 그래서 아직도 뭐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퍼듀? 듀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퍼듀 대학이라고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대학원은 탑 10 안에 들어요. 계속. 근데 최근에 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서로 탑 10에 넣어달라는 학교들이 너무 많고 비슷비슷하니까 타이, 그래서 탑 10에서 12로 타이된 학교나 9위로 타이된 학교가 4개쯤 돼서 실제로 탑 10이 한 14개예요. 그래도 계속 들어요. 근데 이 학교에 딱 갔어요. 첫 학기에 당연히 파퓰리스 책으로 된 확률 랜덤 프로세스를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또 막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거는 노테이션이에요. 노테이션,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노테이션일 뿐이에요. 그럼 이걸 정의해야죠. 맞습니까? 이거는 노테이션이에요. 되게 이상한 노테이션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 세로바, 버티컬 라인은 어떤 때 그어요? 어떤 때? 그렇죠. 컨디셔닝이죠. 그 다음에 그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나와야 되죠? 이벤트가 나와야죠. 이벤트. 그렇죠?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있처럼 이거는 함수의 서브스크립트로 어때요? 바가 딱 그어져 있고 좌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벤트가 아니죠. 랜덤 베리어블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노테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정의해야 될 노테이션인데 디파인을 안 하고 막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디파인을 해야 돼요. 이걸.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걸 디파인을 했어요. 비슷한 걸. 언제 했죠? 비슷한 걸 디파인을 했는데 언제 했어요? 지난번에 싱글 랜덤 베리어블 할 때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떤 걸 했냐면 요런 거를 x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 때, 예를 들어서 x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 때 이런 걸 정의했어요. 왜 이 정의가 중요하냐면 이 정의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정의 있잖아요. 이 conditional probability 정의를 위반해요. 어떤 면에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면 요 이벤트의 확률은 얼마예요? 제로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때는 A 이벤트의 확률이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이때는 B 이벤트의 확률이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우리가 쓴다면 이것을 정의하고 써야죠. 그래서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었죠? 기억납니까?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델타가 0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알겠어요? 이렇게 하자. 이게 정의였어요. 정의. 참고로 여기 델타는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이벤트가 어때요? 쭉 줄어들 때 그렇잖아요. 줄어들 때 어때요? 0으로 만약 0이 딱 되면 어때요? 이게 0이죠.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굉장히 작으면 어때요? 이런 말과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것도 일종의 보면 우리의 그 인투이션, 직관과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값은 만약에 x가 로어 케이스 x 근처에서 만약 거의 안 변한다고 보면 어때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이렇게 하면 잠깐 이게 맞나요? 예, 이게 맞아요. 예.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넌 네거티브로 딱 있겠죠. 그냥 쭉 안 변하는 계속 똑같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2D에서 설명하는 게 편한데 좀 이따 봅시다. 일단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기는 델타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었죠? 그때 지난 챕터에서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뭔가 체인룰 비슷한 걸 얻었어요. 체인룰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것을 이 프로덕트와 이 프로덕트가 같다는 것을 보이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썼냐면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이것도 좀 노테이션이 이상한데 이렇게 씁시다. 자, 요런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어디 나타나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이걸 구하려면 어때요? 양변을 x의 덴서티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뭘 구했냐면 요 두 번째 팩터가 요 left hand side 나누기 x의 덴서티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마치 체인룰 모양처럼 썼어요. 보세요. m에 대한 unconditional probability, x에 대한 conditional density. 여기는 x에 대한 unconditional density, m에 대한 conditional probability. 맞습니까? 네. 이게 뭐냐 묻지 말아요. 좀 애매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걸 얻었었어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 하려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비슷하거든요. 상당히. 네, 상당히 비슷해요. 자, 책에는 다르게 돼 있고 제가 이제 홈워크로 내놨어요. 아마 모레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m을 예를 들면 m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m을 예를 들면 이렇게 잡읍시다. 자,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 하나는 어때요? 하나는 x가 x일 때 이런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m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델타를 0으로 보내면 뭔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야죠. 어디에 뭘 넣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해볼까요? 여기다가 먼저 요거를, 왜냐면 요걸 해봤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기본 x가 있어야죠. 자, 이렇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맞나요? 예, 이미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확률이 0인 이벤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앞에서 얻은 걸 잘 보면 지금 요걸 썼나요? 요거를? 맞습니까? 그러면 density of x 분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left hand side가 un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랑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에 그 다음에 conditional density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네. 참고로 우리가 컨디션을 여기다 쓰기도 하고 뒤에다 쓰기도 했죠. 뒤에다 쓸까요? 뒤에다 씁시다. 헷갈립니다. 말 그대로 density of x given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델타를 0으로 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얘는 확률이 0으로 갈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델타 곱하기 density of y랑 비슷해지겠죠. 맞습니까? 얘는 approximately 델타 곱하기 density of y일 거예요. 맞나요? 그렇잖아요. 0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뭐죠? 얘는 아까 우리 이게 확률일 때는 이미 했었죠. 그렇죠? 확률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캐피탈 F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정했어요? 이거를 캐피탈 F of X given Y는 Y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정의하면 이것에 대한 X에 대한 미분이죠. 맞습니까? 미분? 아니지. X. 네, 그 다음, 예, X에 대한 미분이죠. 보세요. 얘를 만약 density라고 놓으면 이게 probability of event고 그렇잖아요. 여기가 0으로 가잖아요. 델타가 0으로 가면. 앞에서 우리가 여기 했잖아요, 지금.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probability 대신에 CDF of X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어떤 노테이션을 쓸 거냐 하는 거죠. 얘를 미분한 것을.
이것은 분명히 x에 대한 덴서티죠. 맞습니까? x에 대한 CDF인데 컨디셔널 CDF 아니에요? 일종의 만약에 쓸 수 있다면 그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컨디셔널 덴서티라고 정의했잖아요. CDF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노테이션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지 마땅해요. 맞습니까?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것도 CDF로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어때요?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에 딱 컨디션이 있을 때 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델타 곱하기 density of y 기본 이거죠. 그렇게 쓰는 게 맞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델타가 0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게 성립해야 돼요? 이런 게 성립해야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성립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fx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모양과 매우 유사하죠. 맞습니까? 마치 체인 룰 같잖아요. x에 대한 unconditional density 곱하기 y에 대한 conditional density given x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y에 대한 unconditional density 곱하기 x에 대한 conditional density given y죠. 맞아요? 이렇게 얻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도 써보자. 지금 보면 이게 괄호예요. 괄호.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f, y given x, y, 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요 y가 여기 있고 왜냐하면 이 함수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갖잖아요. y와 x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 쓴다면. 그래서 y가 캐피탈 y가 y라는 곳에서의 density는 그렇잖아요? 어떤 x가 x라는 곳에서의 conditional density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이건.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쓰면 어떤 노테이션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x, y 랜덤 베리 두 개만 있을 때 이걸 쓰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밑에다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라텍 같은 걸로 쳐보면 알겠지만 이게 소문자인데 이게 대문자 있고 막 바가 있고 하면 귀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안 써버리고 여기. 그러면 x, y 두 개만 있으면 얘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 뜻이 되고. 그런데 둘 다 쓰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클리어한 건 뭐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거죠. 사실은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때요? 여기 사실은 또 이벤트니까 컬리 브래킷도 넣어야 되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노테이션을 쓰고, 우리 교과서에는 이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두 개일 때는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야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내요. 이런 노테이션을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썼다면. 제가 사악한 웃음을 지으면서 손 좀 놔봐라 이러면서. 무슨 뜻이에요? 스몰 y가 그렇죠. 그러니까 캐피탈 X가 Y 1, density given 캐피탈 Y는 X 이런 뜻이죠. 순서대로. 그렇죠? 이렇게 쓰면 이제 사실 악마라고 봐야죠. 거의. 그렇죠? 네. 틀려라, 헷갈려라 이렇게. 네. 알겠어요? 그래서 악마가까지는 되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노테이션 또는 이 노테이션이 뜻하는 게 뭐냐? 얘는 특별한 노테이션이라고 볼 수 없죠. 말 그대로 density of y conditioned on this event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체인 룰을 할 때 이걸 봤어요. 이벤트로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개가 있을 때 이게 요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랑 같겠냐는 거예요, 이게. 뭐랑 같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의 교과서에는 다르게 유도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숙제로 따라가 보세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양변을 left hand side부터 합시다. left hand side를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요. 모든 곳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density잖아요, 말 그대로. y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이건 날아가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y에 대해서 다 적분하니까 density of x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함수는 또 어떻게 되냐면 x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density of y가 나와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죠, 여러분이 본 게? 조인트 density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책에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다른 패스로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 패스는 하지 않고 이렇게 결론 주고 그 다음에 왜 이게 노테이션인지 그렇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더라. 그러고 나면 우리가 흥미로운 여러 가지 결과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conditional density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xy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죠? 저는 이렇게 쓰는 파예요. 매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쓰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이 conditional probability 에서 하듯이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컨디셔닝 바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에 들어갔죠. unconditional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써놓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곱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y에 대한 unconditional과 x에 대한 conditional이니까 이 위에는 체인 룰에 의해서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x에 대한 unconditional과 y에 대한 conditional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density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식이 conditional PDF 리절트죠. 이거는 definition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defin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부 책들 보면 definition이 아니에요. 유도한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생각하듯이 해서 x에 대한 unconditional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구나 한 다음에 체인 룰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틀려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면 헷갈려요. 저도 무지 헷갈렸어요. 지금도 헷갈리고 있어요. 아마 이번 학기 끝나고 나면 또 헷갈릴 거예요. 강의할 때는 정신이 바짝 들어서 되는데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식은 잘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체인룰이에요, 체인룰.
조인트 덴서티에 대한 체인 룰이에요. 왜냐면 요게 요 프로덕트가 조인트 덴서티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오브 이벤트라고 할 때 두 이벤트의 X죠. 인터섹션의 이벤트의 확률처럼 여기 들어가는 거. 알겠죠? 그러고 나면 체인룰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 시간에, 그러니까 챕터 1, 2 뭐 이럴 때죠. 확률 시간에 했던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그 다음에 total probability. 자, 여기에 해당하는 total probability theorem 비슷한 건 뭘까요? total density PDF density function theorem 뭐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니까 얘와 얘를 컨디셔널과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였죠? 그냥 조인트를 하나에 대해서 적분하면 됐는데 이제 여기다가 요 조인트가 어떻게 된다고요? 체인 룰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걸로 쓰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미 팩터링 돼 있으니까 얘 체인로 쓸 때 x의 unconditional로 쓰는 게 맞아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y의 unconditional density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x의 conditional density를 쓰면 되고 밑에는 또 거꾸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는 안 틀릴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의미하는 바가 뭐죠? 좀 이따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합시다. 그 다음에 두 개를 했어요. Conditional Probability, 그 다음에 Total Probability Theorem, 그 다음에 Bayes Theorem이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베이스 디어렘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워낙 자주 쓰이니까 뭐라고요? posterior probability를 prior probability들의 어떤 weighted sum이나 뭐 weighted 걸로 나누려고 한 거죠. 중요해요. posterior probability를 prior probability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에도 냈잖아요. 어느 교수님이 문제를 냈는데 저도 처음에 당연히 그게 쭉 계산해보면 뭐 69%인가 계산 막 로그 해가지고 하면 나와요. 뭐 콤비네이션 다 캔슬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열심히 대학교 다닐 때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읽었는데 세상에 그런 사기꾼이 없어요. 막 읽고 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0.69라고 딱 한 다음에 약간 느낌이 뭔가 사기당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써놓은 그 페이스북에 밑에 어때? 줄줄이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달려있는데 광기열인 독일 국민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히틀러를 따르는 뭔가 이상하다. 상식이랑 맞지 않은 거예요. 상식이랑.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가 국민들한테 이상한 정책만 계속 국민투표를 시켜요. 이상한 정책만. 근데 국민들이 열렬히 지지해요. 그런데 대놓고 지도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국민들이 다들 우리 독일 국민들은 인텔리전트한데 다 서로 인플루언스도 안 받고 서로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했더니 90%로 나를 지지했어요. 나는 여기서 히틀러겠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틀릴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예를 들면 1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계속 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계산하는데 사용했던 걸 보면 분모의 덧셈이 있고 분자의 그 중에 한 텀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베이스 디어렘을 썼는데 베이스 디어렘은 다르게 해석하면 posterior probability를 prior로 나타내는데 prior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이제 깨닫고는 그렇다면 이걸 시험 문제 내야지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틀릴까 봐서 열심히 그 전날 설명을 해줘서 거의 다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잘했어요 다들. 그래서 여기서도 베이스 디어렘을 그러면 posterior probability density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뭘 구하려고 하냐면 자 이게 posterior probability density죠. 물론 이것처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요
요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봐요. 얘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또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파스티리어니까 프라이어들이 여기 나타나야 돼요. 얘의 프라이어는 뭐겠어요? 이거 관찰 안 한 거죠. 캐피탈 Y가 Y라는 이벤트를 관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분자에 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어떻게 돼요? 베이스 룰이랑 비슷하니까 이거 Y겠네. 그리고 분모는 다 썸업 했죠. 여러분 해봤듯이. 이거를 적분을 해야 되겠구나.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하면 Y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파스티리어를 여기 이 뜻이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관찰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런 이벤트가 이게 안 주어졌을 때의 확률 밀도로 어떻게 나타내는? 그러면 또 거꾸로 뭐가 가능하겠어요? 요것도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파스티리어니까 프라이어를 써야 돼. 그러면 unconditional density of y가 들어가야 되겠죠. dy일 거고, 여기는 x given y일 거고. 왜냐하면 뭐예요? 다 분모는 결국은 체인 룰이었잖아요. 그렇죠? y에 대해서 unconditional이니까 여기서는 x에 대해서는 conditional이 돼야죠. 그래서 conditional probability density죠. 그렇죠? 그 다음에 total probability density theorem 같은 걸 하나 유도했고, 그 다음에 베이스 룰을 우리가 베이스 디어렘을 유도를 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두 개의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이 완전히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디펜던스인데 인디펜던스는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joint density가 또는 joint CDF가 marginal CDF 또는 joint PDF로 팩터링이 되면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어요. 언제?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일 때.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컨디셔널 덴서티의 결과 또는 체인 룰을 가지고 설명해 보자고요. 체인 룰에 따르면 얘는 어떻게 되죠?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나타내는 방식이 x에 대한 unconditional과 y에 대한 conditional density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는 y에 대한 unconditional과 x에 대한 conditional density로 나타내는 법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x와 y에 대해서 얘와 얘가 같아야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데 인디펜던트 하면 이게 성립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요 함수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디펜던스는 어때요? 이것이 unconditional 뭔가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그럼 어때요? 우리 인디펜던스 할 때 어때요? 이벤트로 할 때. 체인 룰에서 그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어때요? 언컨디셔널로 바뀌었잖아요. 똑같죠? 그렇죠? 컨디셔널 덴서티가 언컨디셔널 덴서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패럴렐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생들은 확률을 대충 들은 학생들은 이게 뭐 덴서티 같은 거 해야 될 때 막 여기 이벤트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벤트를 써야 될 때 막 랜덤 베리어블이 막 나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렇죠? 100에 101명이 그렇게 하더라 라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충 끝난 것 같아요. 핵심은. 자, 빠진 게 있는지 제가 재빨리 보겠어요. 그리고 책에 보면 뭐 연습이 많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 해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책에 있는 건 다 됐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러면 또 진도를 7까지 못 나가는데 하나 해볼게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 보고 막 이렇게 몽둥이로 막 해고 싶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통신 시스템을 할 때 뭐 통신 안 하는 학생들한테 미안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전체 우리 커버하는 에리어를 조그만 셀이라는 것으로 나눠요. 주로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모델을 할 때 헥사고날 셀, 정육각형 셀로 나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무슨 링크랩의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헥사고날 셀 안에 유저를 배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모바일 스테이션들을. 그래서 제일 상식적인 게 뭐겠어요? 유니폼 하다는 거죠. 그렇죠? 유니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를 제가 시험에 내려다가 여러분이 울까 봐서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오리진이 있고 육각형 셀이 있어요. 그리고 유니폼한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 CDMA 2000 CDMA 1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용화된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죠. 홍콩이 국가가 아닌 데서는 처음이었지만 그 CDMA 퀄컴과 애트리가 같이 개발한 CDMA 1이라고 지금은 부르는 IS95라는 표준이 있어요. 그게 처음 됐을 때 커패서티를 채널 용량을 확 늘렸어요. 사실 유저 커패서티인데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채널을 섹터라이즈 했어요. 뭐냐면 셀이 있으면 예를 들어 가운데 기지국을 세우잖아요. 그럼 기지국에다가 이렇게 한 120도쯤 되는 안테나들을 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 각도에서 들어오는 거 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간섭이 줄어들겠죠. 업링크에서 기지국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삼각형이 아니어 보이지만 정삼각형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R0라고 하세요. 그래서 뭐 셀의 반경 그러면 그냥 이걸로 해요. 내저번호로 안 하고 주로. 자 이렇게 됐는데 뭐 간단히 하기 위해서 좀 대칭을 우리가 관심 있는 섹터가 요 섹터라고 합시다. 자, 이 섹터 내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캐피탈 K개의 유저의 위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유니폼하게. 알겠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야죠? 유니폼 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어쨌든 조인트 덴서티 펑션이 어때요? x, y로 되어 있는 조인트 덴서티 펑션이 컨스탄트겠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조그맣게 나눠요. 2D 빈을 만들어요. 똑같은 사이즈로 정사각형이든 기울어졌든. 그랬을 때 쫙 제너레이션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빈에 들어가는 xi, yi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덴서티가 같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계속 히스토그램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죠. 그래야 여러분이 착오를 안 하게 돼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안에서 요 에리어 S라고 할까요? 네, 요 에리어 S 내에서 조인트 덴서티는 어떻게 돼요? 어떤 컨스탄트예요.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는데 나는 xk, yk를 캐피탈 K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런 걸 제너레이트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왔어요. 아, 각도가 그렇죠? Rn 세타로 하는 거예요. 각도가 어때요? 마이너스 60도에서 플러스 60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타라는 것을 어때요? 덴서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맞나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덴서티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리는 여기는 거의 둥글다고 보고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거의 둥글다고 보고 이거는 0에서 R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디펜던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틀랩으로 어때요? 매틀랩으로 여러분이 두 개의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만든 다음에 그냥 스케일 하면 되죠.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로 곱하면 되죠. 물론 이거 하려면 u를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간단하죠. 얘는 r은 뭐 r0, u2 이렇게 하면 u가 0에서 1까지면 이렇게 딱 나오죠. 세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타는 조금 지저분한데 3분의 2파이 u1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u1에다 이거 곱하면 0에서 2파이 오버 3까지 유니폼하게 분포할 거 아니에요. 걔를 이렇게 요만큼 시프트하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맞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이게 r 세타죠. 그렇죠? 예. r 세타로 되어 있으니까 x, y로 바꿔야죠. 그럼 우리가 뭐 자코비 메서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요걸 써야죠. 여기다가 r을 곱한 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가정은 뭐예요? 가정은 이게 인디펜던트하게 이렇게 팩터링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얘가 컨스탄트 아니에요? 컨스탄트? 맞아요? 이거 컨스탄트고 이것도 컨스탄트니까 얘가 컨스탄트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적했듯이 당연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요게 컨스탄트이길 원하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R이 커지면 잘 지적했듯이 덴서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얘가 컨스탄트니까 얘가 컨스탄트가 되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컨스탄트면 이건 R이 커지면 커지고 얘가 컨스탄트면 얘는 R에 대해서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유니폼이랑 모순이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구글링을 해서 찾는다? 네이버에 물어본다? 네. 네이버에 물어서 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석사 때쯤까지는 되고 그 다음에 박사 올라가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해야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벡터를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다른 방법 그거에 콤비네이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자는 것 같은데 이쪽 성분이랑 이쪽 성분으로 해서 하자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 90도면은 그게 되는데 이 각이 지금 120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배운 걸 써서 한번 해봐요. 오늘 배운 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냥 시험에 낼까요, 여러분? 네, 그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일단 고민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만들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자, 결국은 시험에 내는 걸로. 자, 섹션 6의 7은 이거예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사실 했었어요. 지난번에는 expectation이 뭐고 conditional expectation이 뭔지 physical meaning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expectation은 뭐라고 했었어요? center of mass에 해당한다고 했죠. one dimensional일 때 center of mas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웠을 때 토크 평형이 일어나서 더 이상 안 도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conditional expectation은 예를 들면 이걸 잘라요. 적당히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또 어때요? center of mass를 찾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건 뭐였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그 중학교 학생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전혀 못 알아듣긴 하지만 현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현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죠. 쪼개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무게중심을 구해요. 그 다음에 각 무게중심에 전 질량 중심에 그 매스가 다 몰려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그런 것들에 또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하면 그게 전체의 센터 오브 매스가 된다는 게 토탈 익스펙테이션 디어렘이었어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자, 그것을 이제 x와 y가 다 있을 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정의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는 이거부터 해요. 이거부터.
이게 뭔가 괄호가 이상하네요.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도 여기다 이벤트를 넣을 수 있는데 뭐 그건 다 했어요, 지난번에. 맞습니까? 지난번에 싱글 랜덤 베리어블일 때도 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고 이렇게 일종의 포인트 이벤트죠. 얘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건 어때요? 이것을 Z라고 놓고, 그렇죠? Z의 컨디셔널 덴서티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expectation을 구해도 되고, 또 틀림없이 뭐예요? Fundamental Theorem of Conditional Expectation이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Y를 랜덤 퀀터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덴서티를 여기서 곱해서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컨디셔널 덴서티를 곱해서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X와 Y가 베리어블인데 Y는 적분해서 없어지면 얘는 뭐예요? X에 대한 함수죠. 맞아요? function of X가 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X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X에 대한 함수. 당연히 이 위치가 바뀌어지면 당연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종이가 있는데 종이가 뭐 덴서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게 XY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X0라는 지점을 하나 할당해요. 여기는 X라고 돼 있지만 X0라는 지점을 하나 정해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아주 가는 스트립을 만들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만약 이게 GY가 Y라 그러면 어때요? 그 스트립에서의 센터 오브 매스가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스트립에서의 덴서티를 가지고 곱해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이게. 그래서 요거는 구하진 않겠어요. 이거는 Fundamental Theorem of Conditional Expectation 이렇게 붙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게 이제 이건데 책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아주 여러분 헷갈리라고 이런 노테이션이 있어요. 그 책에는 에타가 민이죠, 평균.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자, 보세요. 이게 캐피탈라이즈 되어 있지 않죠? 그럼 베리어블인가? 얘는 뭐지? 그래서 저는 이 파퓰리스 책에 노테이션을 싫어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책에 정의되기를 책에는 또 대문자를 안 썼죠. 책에 있는 걸 대문자로 굳이 쓴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컨디셔닝 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그냥 베리어블 하나가 있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뭐냐면 요건데, 알겠어요? 이건데 귀찮아요. X라는 거 쓰기. 왜냐면 X와 Y밖에 없다고 해봐요. 그 X는 X랑 항상 가고 Y는 Y랑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요. 그래놓고 여기도 뭐 그냥 소문자 쓰지 뭐 이렇게 쓴 거예요. 미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Function of X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쓰고 저라면 이렇게 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min of y니까 y에 대한 함수는 아닐 거고 언제? capital X equals X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근데 저는 또 문제는 에타라고 안 쓰죠. 뮤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구마구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이런 노테이션, 어떤 사람 저런 노테이션. 매우 싫어요. 그 다음에 책에는 또 이런 노테이션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이게 컨디셔널 베리언스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컨디션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캐피탈 X는 X라는 컨디션, 즉 아주 내로한 스트립 상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베리언스예요. 그러니까 Y에서 뭘 빼야죠?
이렇게 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쓴다면은 굳이 적분으로 쓴다면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예요? 컨디션이 주어졌으니까 컨디셔널 덴서티로 베리언스를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컨디셔널 민을 빼야죠. 그렇죠? 그 스트립 상에서의 민을 빼야죠. 딴 민이 아니라 언컨디셔널 민이 아니라. 그래서 노테이션이 매우 지저분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겠어요. 이게 조금 나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노테이션이 매우 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헷갈리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이게 뭐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책에는 물론 캐피탈 레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책에 있는 것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 이제는 알겠죠,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mean of x인데 conditioned on this event. 맞습니까? 이거는 mean of y인데 conditioned on 이자처럼 보이네요. 요 이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얘들은 뭐예요? 각각 이건 y에 대한 함수, y를 바꾸면 이거는 x에 대한 함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 게 많아요, 여기. 그 다음에 가우시안일 때 조인틀리 가우시안일 때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가우시안일 때는 파라메터가 어떻게 됐어요? 각각의 민, 각각의 베리언스,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또는 어떻게 해요? 이걸 벡터로 만든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써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x와 y는 그래서 덴서티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참 컴팩트하게 잘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컨디셔널 민들이 아주 신기하게 나타나요. 컨디셔널 민. 그래서 여기서 xy는 하지 않고 x1, x2로 해서 좀 더 간단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x1, x2라고 합시다. 자, xy로 해야 되나? 고민을 합시다. xy로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가우시안 덴서티가 주어졌어요. 가우시안 덴서티는 흥미롭게도 여러분이 이제 멀티베리드 가우시안 할 때 나오겠지만 2디멘셔널일 때는 그 덴서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디멘셔널 덴서티가 2D 히스토그램을 어프락시메이션한 걔를 산이라고 보면 그렇잖아요. 왜냐면 평지에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이 봉우리가 딱 하나 있어요. 봉우리가 하나가 있고 놀랍게도 그 봉우리로부터 같은 높이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지도에서 등고선 그리듯이 그 바닥부터 똑같은 높이로 슬라이싱을 쫙 한다고 해보세요. 5m 단위로. 예를 들어서 물론 5m는 아니지만 쫙.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칸투어라는 게 나오죠. 그 칸투어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항상 타원이에요. 일립스들이 나와요. 일립스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립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죠. 두 초점이 있고 초점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 다음에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은 다음에 여기가 장축이라고 부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직하게 그 다음에 단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나왔죠. 이게 일립스였죠. 맞습니까? 우리가 축을 고등학교 때는 항상 이 초점들이 X축에 평행하게 있거나 아니면 X축 상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 트릭을 쓰면 요즘 제가 EBS를 열심히 보는데 Y축에 상에 있게 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덴서티는 어때요? X의 민과 Y의 민을 막 조정하면 어때요? 중심이 막 어디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뮤x, 뮤y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임의의 장축이 하나 그려지고 임의의 단축이 그려지고 거기서 코센트릭한 이런 타원들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항상 가우시 생겨요. 항상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만약에 내가 어떤 소스로부터 조인트 가우시안인 x와 y를 바라봐요. 어떤 소스로부터 조인트 가우시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평균도 알고 각각의 분산도 알고 크로스 코릴레이션도 알아요. 그랬을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가리고 안 보여주고 여러분한테 저는 봤어요.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x가 요 x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때 y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말았던 건데 이게 지금 조인트 덴서티 아니에요? 일종 여러분 이렇게 보이죠? 3차원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게 x와 y의 조인트 덴서티인데 x의 마지널 덴서티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마지널 덴서티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른 다음에 슬라이싱을 해요. 세로로 y축에 평행하게 줄을 그어서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2D 히스토그램을 만들 때 요 하나의 스트립, 같은 x를 갖는 스트립에 있는 나왔던 점들을 다 어때요? 여기다 옮겨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 축상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게 x의 마지널 덴서티죠. 왜?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냐면 x의 조인트 덴서티에서 y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x의 마지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y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게 x는 고정해 놓고 이 상에서 이 안에 있던 걸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올 텐데 걔가 x의 마지널 덴서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y의 마지널 덴서티는 어떻게 돼요? 슬라이싱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종이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각 이 지점에다 여기 있는 거 다 옮기고 하면은 또 뭔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조인트 가우시안이면 어때요? 마지널들이 다 가우시안이에요. 여러분 숙제를 해봤겠지만 거꾸로 역은 성립하지 않죠. 마지널이 가우시안이지만 조인트리 가우시안이 아닌 것들이 무수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강조를 하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북경대학교 교수님이 쓴 책을 학교에서 신착도서에서 딱 봐서 잘 아는 데가 조인트 가우시애너티밖에 몰라서 딱 봤더니 뭐라고 나와있냐, 데피니션.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각각의 엔트리들이 다 가우시안인 것을 가우시안 랜덤 벡터라고 한다. 아니죠? 그래서 뭐야 이거. 네, 기초가 부실해요. 네. 하여튼 어쨌거나 자 여기서는 어쨌든 마지널들은 가우시안이에요. 근데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그게 아니죠. 제가 x가 어떤 예를 들면 5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5예요. 5가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때 y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뭘 해봐야 되냐면은 질문을 이런 거예요. 얘가 어떤 가우시안이에요. 조인트 가우시안. 제곱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이.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다 파라메터라이즈가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한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또 뭐예요? 얘도 물어보겠죠. 자, 참고로 얘는 어떻게 돼요? 얘들은 얘기했잖아요. 가우시안이라고 했잖아요. 가우시안은 얘의 민 베리언스만 알면 되죠. 민 베리언스, 오 있네. 그렇죠? 얘도 가우시안이라고 했어요. 그럼 민 베리언스. 좋아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가우시안은 저것조차도 가우시안. 그러면 우리가 뭘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돼요? 예를 들면 캐피탈 Y가 Y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X가 가우시안이라고 제가 주장했어요. 여러분이 아까 그 컨디셔널 덴서티의 정의 있잖아요. 그걸 써서 보일 수 있어요. 가우시안 덴서티가 된다는 것을 구해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이상한 표현이지만 x given capital Y는 Y라는 이벤트. 이거 랜덤 베리어블 아니에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x는 µx 시그마 x 스퀘어고 y는 노멀 µy 시그마 y 스퀘어인데 얘도 노멀 그럼 뭐만 주면 돼요 여기? 민과 베리언스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y given x에 대해서도 또 노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겠느냐. 당연히 어때요? 여기는 컨디셔널 민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우시안 할 때는 민 베리언스고 여기서 가우시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앞에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스트립을 잘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X0라는 데서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있는 건 다 무시하고 요 안에 있는 것만 개수를 세요. 2D 히스토그램에. 근데 전체는 100만 개였는데 저기는 한 뭐 2만 개쯤, 50만 개쯤 나왔어요. 50만 개로 다시 노멀라이즈해서 보면 요 덴서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뜻이잖아요. 덴서티라는 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컨디셔널 덴서티 있잖아요. 덴서티 오브 x given, 아니 y given x는 예를 들면 5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이 산을 요 자르면 요쪽면 단면이 똑같잖아요. 그 단면을 덴서티로 쓰는데 노멀라이즈해서 쓰는 거예요. 노멀라이즈해서 1이 되게 적구나.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숙제로 하겠지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다 가우시안 덴서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봐도 여기서 잘라서 봐도 이게 가우시안 덴서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봐도 가우시안 덴서티. 이렇게 잘라서 봐도 가우시안 덴서티.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봐도 가우시안 덴서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산은 어떻게 썰어도 XY 축에 수평하게 나중에 심지어 알겠지만 로테이션에서 잘라도 가우시안이 나와요. 네, 참 신기한 놈인데 가우시안이 나와요. 그러면 가우시안은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민과 베리언스만 있으면 디스트리뷰션이 다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여기서 잘랐을 때 민은 뭐예요? 말 그대로 컨디셔널 민이겠죠. 베리언스는 컨디셔널 베리언스고. 그래서 결국은 가우시안일 때 컨디셔널 민과 컨디셔널 베리언스만 알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을 하면 노말인데 자 컨디셔널 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이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챌린징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통신이랑 뭐 이런 시험 처리 할 때 가우시안 노이즈를 많이 상대를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는 이게 각각 랜덤 벡터일 때 버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랜덤 벡터일 때 버전으로 그냥 써놓을게요. 복잡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unconditional mean에서 알겠어요? conditional mean은 unconditional mean이죠. 이게 y에 대한 컨디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정 텀이 들어가요. 보정 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유닛을 한번 보세요. 유닛. 이게 제가 벡터로 해놨지만 스칼라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자, 이건 x의 유닛을 갖죠. 생각해보세요. 컨디셔널 민인데 x에 대한 x의 유닛일 거 아니에요? 여기 x의 유닛인 게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xy의 유닛의 곱인데 y의 유닛 두 개가 있잖아요. 베리언스에 해당하거든요. y의 unconditional variance. 이거는 크로스 코베리언스죠. 그러니까 x-μx 곱하기 y-μy의 expectation. 얘는 인버스하고 다시 y라고 어떻게 돼요? y 없어지고 y 없어져서 x의 유닛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variance는 놀랍게도 이렇게 돼요. unconditional variance에 이게 variance예요. 지금 여기다가 빼기로 해요. 빼기. 그래서 cxy, cyy inverse, cyx 이렇게. 이거는 오토 코베리언스인데 베리언스죠. x에. 이것은 xy 크로스 코베리언스고 이것은 y의 베리언스의 인버스고 이거는 yx. 그래서 스칼라 할 때는 얘랑 같아요. 자, 유닛을 볼까요? 자, 이것은 x제곱이죠. 뭐 베리언스의 x의 베리언스는 x의 유닛의 제곱이잖아요. 자, 이거는 xy yx니까 x의 제곱 y의 제곱인데 얘가 y의 제곱 없어지니까 유닛도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왜 마이너스냐? 여기는 커렉션 텀이 플러스인데 이건 이런 거예요.
두 개가 있어요. 소스로부터 x, y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x만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x에 대해서만 guess를 해요. s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 variance가 약간 uncertainty와 관련이 돼요. 나중에 정보 이론할 때 나오지만 가우시안에. 그게 뭐냐면 y에 대해서 관찰을 안 하면 이게 uncertainty의 양이에요. 근데 y를 관찰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x에 대해서 좀 더 내로우 다운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자, y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포를 하는데 맞아요?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분포하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y를 딱 보고 나요.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를 딱 봤어요. 그럼 싹 자르잖아요. 그럼 x는 어때요? 줄어들죠? uncertainty 구간이. 맞습니까? 잘라내면 항상 줄어들어요. 가우시안일 때는. 그래서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자세히 보면 이것은 y에 대한 affine 펑션이죠. y 빼기 무엇에다가 상수 더하기 상수. 그러니까 affine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직선 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고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x죠. 당연히 mu y고 cyx, cxx의 인버스 x 마이너스 mu x. 이렇게 돼요. 이거는 한 번은 해봐야 돼요. 한 번은. 고통스러워요. 스칼라 할 때 해보는 것도. 뭐 이상해요. 근데 해보세요. 네.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우시안일 때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런. 너무 많이 됐네요. 네.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요? 간혹가다가 튀더라고요, 원노트가. 예. 뭐, 하여튼 이상하게 됐지만, 알아서 하세요. 저 버그는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같은 걸 찾아봐요. 서로 같은 거. 자, 일단 1번부터 시작할까요? 얘랑 같은 걸 찾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게 얘죠. 이것도 왜 같아요? 다르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x와 y가 조인틀리 랜덤한 베리어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쓰면 어떻게 돼요? 적분으로. 더블 인티그레이션에 g에 베리어블 두 개를 동원하고 조인트 덴서티를 곱해서 적분해 줘야죠. 그런데 세 번째 건 어떻게 돼요? 언서튼한 게 뭐예요? 여기서 제가 대문자로 쓸 때 얘가 랜덤하다 그랬잖아요. 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랜덤한 게 y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y의 마지널 덴서티로 적분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어떨 것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한 1, 2분 동안 얘기하는 이것 두 개는 같아요.
왜 같을까요, 근데? 보여야죠. 근데 어쨌든 써봅시다. 자, 말 그대로 하면 이 expectation은 일단 이거 무시하세요, 무시. 알겠어요? 요 앞에, 컨디셔닝 바 앞에 랜덤한 퀀티티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맞아요? X와 Y. 그럼 XY의 조인트 덴서티를 써야 되는데 컨디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XY니까 위에랑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일종의 이렇게 되는 거죠. 조인트 덴서티인데 X에 대해서는 저 포인트 컨디셔닝을 주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X와 Y, dx, dy 이렇게 해야죠. 말 그대로. 알겠어요? 네. 말 그대로 하면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거는 어떻게 되죠? 제일 밑에는 잘 보세요. 자, 여기에는 어쨌든 uncertainty가 있어요, 없어요? X에 대해서.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Y에 대해서 적분만 하면 되죠. 그래서 density of Y인데 문제는 이게 컨디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떤 노테이션이었죠? 저럴 때? 그냥 이렇게 쓰기로 했죠. 맞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얘가 얘랑 같다는 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이죠? 이거 어떻게 보여요? 상식적으로는 어때요? 상식적으로는 이 컨디션이 주어지면 당연히 어때요? 상식적으로는 x를 얘로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바꿔치기 하면 얘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똑같아야 돼요. 실제로 해보면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같은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알겠어요? 진도를 나가야 돼요. 필사적으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해보세요. 왜 그럴까? 의미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expectation들이 노테이션으로 나올 때는 항상 뭐냐면 컨디셔닝 바 앞에 uncertain한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몇 개가 있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걔들의 joint density로 곱해서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붙으면 그 joint density가 어때요? conditional densit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노테이션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게 더블 인티그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오물딱조물딱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을 미치게 하는 노테이션인데 저도 배워왔어요. 이거 또는 이게 과연 뭐냐.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까지 한 거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어때요? 컨디셔닝 바 한 다음에 이벤트가 들어가거나 맞아요? 정 안 되면 이벤트는 이벤트인데 요 포인트 이벤트가 들어가야죠. 캐피탈 Y는 Y 이런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쓰느냐? 우리가 사실은 비슷한 노테이션을 이미 써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예를 들면 X고 이게 Y인데 Y는 gx라는 디터미니스틱 펑션으로 매핑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썼잖아요. 맞아요? 요 자리에, 아규먼트 자리에 요 입력을 그냥 썼잖아요. 이렇게 써왔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하네. Z라고 할까요? 지금 X가 들어갔죠. 네. 자, Z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제? 앞에서의 노테이션대로 하면 얘는 어때요? 어떤 G of X죠. 맞아요? 그 쟤를 G라고 보면 당연히 여기서 헷갈리니까 G로 쓸게요, 다. G of X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G는 뭐예요? Expectation of Y given X equal X?
이상한 노테이션이 돼버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이 인풋을 써넣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이상한 노테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상하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이런 이벤트는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를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얘를 y죠, y.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노테이션이에요, 노테이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볼 때마다 expectation에 컨디셔닝 바가 있고 앞뒤에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 아마도 한 절반 정도 학생은 지도 교수님이 조준호 교수가 하는 645라는 수업을 들어! 이렇게 할 거예요. 들으면 이거 나와요. 네.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뭐라고요? 그래서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알겠어요? 얘는 펑션인데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왜? 펑션에다가 인풋을 랜덤 베리어블로 가했잖아요. 그러면 아웃풋이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럼 얘의 기대값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expectation of y given x. 왜냐하면 이게 랜덤 베리어블 z잖아요,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죠, 분명히.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걸 알고 싶을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그러면 어쨌든 이게 z니까, 그렇죠? 얘가 z라고 놓고 여기서처럼, 알겠어요? 이렇게 놓으라니까요, 머릿속으로. 얘가 z니까 z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은 적분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z는 g of 어떤 x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g of x라고 하면 g of capital x니까 z에 대한 density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하자고요? x에 대한 density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여기 컨디션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아무것도 없죠? 그럼 x에 대한 마지널 density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적분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다 동의했죠? 그렇잖아요. g of x라고 넣으면 당연히 여기 g of x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g of x가 뭐예요? 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게 뭘 뜻한다고 했어요, 제가? 요렇게 슬라이싱을 했을 때 센터 오브 매스인데 그 매스를 곱해서 다 더했어요.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y의 민이 되죠. 그럼 반대로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x의 민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나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한 단계만 풀었으면 되죠. 자, 컨디셔널 민은 어떻게 돼요? 저 괄호 안에만 쓰면 되죠. 자, 요 컨디셔널 민은 y에 대한 기대값이죠. 그러니까 y 곱하기 이거 안에 y 곱하기 그 다음에 랜덤 퀀터티가 뭐예요? y죠. 그런데 x에 대해서 컨디션이 있어요. 포인트 컨디션이.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적분하죠. 자, 이러고 나면 어때요? 얘가 뭐죠? 순서를 바꿔볼까요? 안에다가 넣읍시다. x를 밖으로 꺼내고.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할까요? 얘는 조인트 덴서티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되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x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y의 덴서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다른 이름은
total expectation theorem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두 개가 jointly distributed 돼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저 노테이션도 잘 기억해야 되고 저것을 expectation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total expectation의 total probability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구해질 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x, y 방향이 있는데 x의 기대값만, 마지막 기대값만 구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근데 잘 안 구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잘라서 하는 거예요. y를 잘 잘라요. 그 다음에 각각의 y에서 x의 위치들을 다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한 다음에 그걸 웨이티드 썸 하자는 거죠. 알겠어요? 거꾸로 이건 하는 거고 y에 대해서 구하는 거고 당연히 이 두 개 값은 일반적으로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구하고 나면 어때요? 전체의 센터 오브 그래버티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절트를 잘 이용하면 실제로 임의의 삼각형의 센터 오브 그래버티 또는 센터 오브 매스가 한 변에서 마주보는 변에다가 이등분점에다가 선을 내리고 그 다음에 2대1이 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이걸 쓰면. 물론 다른 방법도 무수히 보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주보는 변에 수평으로 잘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각각 스트립의 센터 오브 매스는 가운데가 되죠. 맞습니까?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르면 다 여기 센터들에 내가 이렇게 내린 선 있잖아요. 거기에 센터 오브 매스가 생기죠. 그런데 어때요? 이쪽은 길고 이쪽은 짧은데 이게 선형적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길이가. 그거를 웨이티드 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같아질 것 같아요? 해보면은 이게 2대1일 때 딱 같아지게 돼요. 계산해 보세요. 네. 적분을 알면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알 거는 다 알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챕터 7은 못 들어갔고 6까지 들어갔고 숙제가 나갈 거예요. 네. 근데 어쨌거나 아까 그 셀에서 한 섹터에서 유니폼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한테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들이 여러 개 주어져 있다고 해보세요. 두 개만 써도 되고 여러분이 뭐 3개, 4개 써도 돼요. 어쨌든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만드는 게. 근데 우리 학생이 처음에 실수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세요. 여기까지 합시다.